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감세안이 실제로 통과될까입니다. 공화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감세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 즉 버젯 레콘실리에이션은 상원에서 60표가 필요 없이 단순 과반수 51표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감세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단일 법안으로 통과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명창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25년 세금 감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감세안은 지난 1981년과 1986년에 실시한 레이건 대통령 감세안만큼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감세 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감세안은 2017년에 실시되었던 감세 및 직업 창출법을 연장하는 안과 새로운 감세안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세안은 개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이런 부담을 완화해주는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감세안이 개인과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우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감세 정책이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세웠던 공약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카멜라 해러스가 같은 공약을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놓아서 트럼프가 자기 것을 카피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현재 식당, 호텔, 카페 등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팁 소득은 급여 소득과 합산되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급여가 아닌 팁으로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이 연 기본 급여를 4만 달러를 받고 팁으로 1만 달러를 번다면 기본 급여인 4만 달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팁 소득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은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팁 소득이 있는 분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버타임 페이에 대한 세금 면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1.5배의 오버타임 페이를 받게 되고 이것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근로자가 기본급 5만 달러 플러스 오버타임 페이로 1만 달러를 받는다면 총 소득이 6만 달러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 오버타임 페이인 1만 달러는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게 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하신 분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요. 바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한 세금 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내놓았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혼돈을 하셔서 제가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행 세법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면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면서 계속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은퇴자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으로 5만 달러를 받고 이 연금 위에 추가 소득이 4만 달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은퇴자의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5만 달러의 약 5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것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한 계산 과정으로 과세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외의 이유로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평생 일해서 세금도 이미 다 납부한 소셜연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많은 은퇴자들의 불만이 있어 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소셜 스키티 베네핏을 받으면서도 계속 소득이 있는 분들이 부담해왔던 세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이 확장되게 되면 은퇴자든 사회보장연금에서 더 많은 금액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연금이 주된 소득원인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은퇴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법인세의 감세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일기인 2017년 개정세법을 통해서 기존 법인세율 35%에서 고정세율 21%로 대폭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현행 법인세율이 21%에서 20%로 추가로 1%를 더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메이드 인 USA 제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 증여와 상속세 면세 한도액은 개인이 1,399만 달러, 그리고 부부 합산일 경우 2,99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세 면세 한도는 2017년 당시에 개인 한도가 about 549만 달러, 그리고 이제 이것이 트럼프가 1,100만 달러로 2배까지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한시적인 규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6년부터는 자동적으로 개인은 700만 달러, 부부의 경우는 1,4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 한도액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5년 12월 30일 이전에 증여와 상속 계획을 수정하거나 서두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시한이 다 된 현행 규정을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속 면세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세율은 그대로 40%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정부와 지방 세금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정부와 지방 세금 공제에 대한 제한이 2017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시행된 개정세법에 의해서 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와 재산세, 기타 지방세를 모두 합해서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의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 30만 달러의 납세자가 주정부 세금으로 3만 달러를 납부하고 재산세 등으로 지방세를 2만 달러를 납부했다면 현행 세법상 최대 1만 달러밖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제안에 따르면 1만 달러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5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정부와 지방 세금에 대한 공제 확대는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같이 주소득세가 높은 지역의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혜택이 더 커지겠죠. 일곱 번째는 2017년부터 시행된 패스트루 엔티티인 Scorp과 LLC에 대한 20% 감세 혜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Scorp과 LLC는 패스트루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법인 차원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이 개인에게 그대로 패스트루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이 직접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개인소득으로 그대로 이전되어서 개인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트럼프 감세법에서 패스트루 엔티티들에게 QBI, 즉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을 도입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Scorp이나 LLC가 벌어든 소득의 20%를 세금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LLC 사업자가 연간 10만 달러를 벌면 QBI 공제로 2만 달러를 제외하고 8만 달러만 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감세 혜택은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Scorp, LLC 형태의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2017년 개정세법에서 기업이 장비, 기계, 차량과 같은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첫 해에 구입한 금액의 100%를 모두 즉시 감가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고 2026년까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감세안은 이 보너스 감가상각비 100% 공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기업이 기계와 같은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첫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기업이 더 빠르게 세금 혜택을 받고 추가적인 설비 투자 및 사업 확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100만 달러짜리 기계를 구입하면 감가상각을 5년 동안 매년 20만 달러씩 연체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 감가상각 100% 적용하게 되면 기업이 기계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100만 달러를 구입한 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첫 해 투자 금액 전체를 세금 공제받게 되니까 그만큼 추가적인 설비 투자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감면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감세안은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추가 감세 혜택을 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혜택은 미국산 기계 원자재 부품을 구매한 기업에게 기존 감가상각 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텍스 크레딧 같은 형태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기존 감세 정책과 반대로 특정 계층이 받았던 세금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감세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특수계층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매니저들의 감세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매니저들은 carried interest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성과보수, 그러니까 퍼포먼스 피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최대 37% 세율이 아니라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인 최대 20% 세율로 분류되어서 낮은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제 이 성과보수도 일반 소득세처럼 최대 37%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프로스포츠 경기장 건설 비용의 세금 감면 혜택의 폐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스포츠 팀들은 새 경기장을 지을 때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주정부가 발행하는 면세지방채 이런 것을 통해서 건설 비용을 절감해 왔는데요.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025년 감세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감세안이 실제로 통과될까입니다. 공화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감세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 즉 버젯 레콘실리에이션은 상원에서 60표가 필요 없이 단순 과반수 51표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감세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단일 법안으로 통과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감세 혜택을 더 확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트럼프 감세안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감세안이 중산층보다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그 국가 부채 즉 증가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감세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까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감세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확정될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투자를 권하고 누군가는 재테크를 권할 때 비시파이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최선일까? AI가 똑똑하게 알려주는 미국 최고의 돈 굴리는 플랫폼. 새는 돈 없도록 정기 구독료 관리, 실시간 가계부, 실시간 손익계산서, 은행과 투자 계좌,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이자 관리 이런 것이 모두 원터치로 한 번에 미국의 넘버원 재정비서 비시파이 꼭 가입하셔서
부자 되세요.